주년이니까 준비 더 잘해야 된다. 사람이 힘든 일은 잊고 싶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억이 희미해요. 뭐 어떻게 해야죠? 당장 5주년에 5주년 관련된 얘기는 해줘. 너무 어마무시한 게 왔다. 5주년 업데이트를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긴 서사의 끝에 다가온 어떤 대전쟁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이재호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기획셀에서 그 캐릭터 제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저희 게임은 쿠키죠. 지금은 쿠키 캐릭터 기획하고 이제 만드는 일 하고 있고요. 저는 스파인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키들의 움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게임 업데이트 일에 맞춰 이제 뭐 원하는 언제까지 마감돼야 하는지 일정 조율을 하고 그런 직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일단 개발 PM으로 킹덤에 있고요. 메인 빌드마다 어떤 피처가 들어가는지 기획 쪽 일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12월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연계되게 만들려고 지금 B빌드 거를 A빌드에 놓친 거 없나 전전긍긍해하며 그냥 남아있는 일정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할 일을 막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초췌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는 그래도 업무가 조금 능숙해져서 편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버그 아니야 싶은 수준의 세팅이 딱 되는 인계점. 바빠지지 않을까요? 그래봤자 4억 5천이고 3억 7천 먹어도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또 두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겨울이 온 것 같네요. 네. 겨울엔 또 동고동락 해야죠 저희. 이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레퍼런스를 공유하는 형태로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관련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ABC에 뭐 할지 빌드 구조 한번 쫙 펴놓고 다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 기획, 아트 이런 각각 상황 보고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분류했었던 것 같은데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정리하고 네, 일단 오늘 회의는 지난번 5주년 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3위 그 키워드나 그 3위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각셀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모든 셀끼리 합의를 하고 결정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 같은 것들이 조금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담당자가 조금 지금 부족한 상태. 전투 배경 테마에 맞춰서 그냥 분위기만 내는 정도로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트 리소스 쪽으로 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리소스 자체가 약간 일정을 좀 많이 소유하는 형태로 좀 되어 있어서 5주년 때는 그 정도면은 꽤 소 나이스하게 논의도 되게 잘 된 케이스죠. 3주년 스펙회의가 훨씬 힘들었고 4주년이 조금 나았고 5주년이 조금 나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또 저 사람 또 이만큼 해달라고 하겠지 약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이게 수용을 한 건지 합의를 한 건지는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이 일 안에 다 쳐야 돼요. 네, 저희 진짜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해요. 배경, 월드맵, 몬스터 이런 것들 루틴 일감들을 넣으면 신규 피처를 위한 룸이 이틀? 3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독촉을 하지 않아도 저를 이해해주세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5주년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로 다들 뭔가 이해를 해주시니까 이러면서 해야죠.
이제 5주년 판을 짤 때 딱 첫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어둠 마녀 쿠키인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약간의 특유의 무자비함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사악함도 있지만 쿠키들을 위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열심히 싸워나가는 존재이거든요. 쿠키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쿠키들의 세상을. 먹힐 운명이었던 디저트들이요. 운명을 거부하라.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충분히 운명을 거부하라 라고 소리칠 수 있고 외칠 수 있거든요. 대사만 보면 제가 봤을 땐 히어로죠. 물론 세인트릴리 쿠키는 좀 더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더 유화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너무 독단적으로 앞서간 부분이 어둠 마녀 쿠키가 좀 있죠. 근데 나름 5년의 시간을 가졌으면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을까요? 5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션에서 키워야 되냐고 물어봐. 현우님은 그 어둠 마녀도 전부 다 본인이 구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시려서 역시나 바빠보.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끝판왕이죠. 이만한 빌런이 있나 싶을 정도의 끝판왕이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쉽고 세구나. 그래서 딱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딜량들이라든지 기능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뒤에 큰 포탈이 생기고 케이크 마녀가 등장해 적을 사슬로 여러 번 2번 세게 후려치고 이후에 에너지가 응축돼서 발사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케이크 마녀 저걸 뭔가 소환해서 공격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네. 내가 부리는 무엇인가의 힘을 빌려 무언가를 한다 이런 느낌이어서 뭐 케이크 마녀가 등장하지 않아도 저기서의 좀 임팩트 있는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다 바뀌었어요. 사실 다 바뀌었습니다. 어둠 마녀가 제일 심하게 바뀌었죠. 그렇게까지 바뀐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케이크 마녀를 쓴 게 얘 그 역사적인 설정에 케이크 마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원래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이번 스토리에서 좀 반전이 있다고 보는 거 식으로 그거를 이번에 표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정확히 쓰는 마법이 뭐예요를 일단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얘가 쓰는 마법에 대해서 뭔가 설정집이 조금 있어서 베이킹 마법에 대해서도 엄청 막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계시더만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런 거 좀 자세히 보면서 자료를 좀 모아주시면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베이킹 마법을 조금 채용해 볼까 하고 그럼 사슬 같은 거에 좀 꽂힌 게 있어가지고 사슬 요소들도 좀 넣고 어둠 마녀가 궁극의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실험을 했을 거잖아요. 실패작들 뭐 말차나 반죽 3인방 외에도 정말 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스케일의 플로우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온 세상에서 다 끌어온다는 점에서 휘몰아치는 에너지를 만들어 봤고 처음 문에서 이제 5분이 나와서 금지된 마녀들의 마법을 이용해서 쿠키를 굽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워하는 반죽 괴물의 형상으로 잠깐 변하는 디버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버프 이름이 실패작이에요. 그 가장 큰 부분이 어둠 마녀가 위치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위치만의 뭔가 특별함? 그러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상위 방향 회의에서. 이게 저희가 위치 등급이라는 새로운 등급을 내면서 얘는 기본 공격도 막 다르고 얘가 왜 위치야? 그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장치들이 있겠죠. 아까 말한 위치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를 사실 처음에는 모르겠다였어요. 사실 이게 등급의 특성을 준다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이미 되게 많은 연출을 넣고 근데 그 연출과의 차별점을 또 줘야 되는 건데 위치 등급만의 뭔가를 해야 한다. 네, 그거는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새 등급이고 그래도 어둠 마녀 쿠키인데 이 연출적인 차별성이 무슨 요소에서 어떤 형태로 차별을 주겠다를 어떤 차별화가 필요한 거죠?
전에 섀도우 쿠키 작업할 때 그 이상의 화려한 연출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더 화려한 뭔가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위치도 더 좋아서 차별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급이 다른 것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화려하고 말고 뭐 이런 레벨이 아니고. 사실 막막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등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시도를 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보다 더 특별한 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약간 딱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 위치만의 특별함을 위해서 등장 연출이 추가됐잖아요. 그 최종 찐찐 보스의 이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많은 서브 스킬이 들어갔어요. 정말 만들 게 많았거든요. 개수가 정말 많았어요. 메인 스킬을 만들기도 전에 이 서브 스킬들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 연출도 연구를 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합의를 하자 하고 작업을 마쳤는데 처음에 연출 나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딱 나왔을 때 그냥 쑥 나와가지고 뭔가 정체불명의 붉은 번개가 쳐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뭔가 투사되는 느낌으로 조금 폴리싱을 하면 약간 귀신같이 또 그 부분에서 피드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테스트하는 공사도 많이 될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냈거든요. 빛 같은 게 살짝 있으면은 약간 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게 느껴져요. 네, 추가 작업을 해서 이제 환경 어두워지고 이제 번개치는 효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어둠마녀 쿠키가 제작한 쿠키들인 도 3인방 그중에 이제 몰드도 쿠키, 폼폼도 쿠키, 그리고 베논도 쿠키가 이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불쌍한 쿠키죠. 따지고 보면 어둠마녀가 강제로 실험해서 만들어진 쿠키이고. 좀 힘 빼서 당해볼게요. 네. 힘만 있으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제가 맡게 된 몰드도 맛 쿠키는 이제 어둠 마녀 쿠키의 수화 중에 삼형제, 이게 도우맛 쿠키 삼형제가 있거든요. 반죽 쿠키들 그 중에서 우직하고 묵직한 느낌의 힘캐 역할이 되겠습니다. 약간 탱커 같다고나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펀치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마구마구 치거나 휘두르거나 이런 계열이 좀더 팍 치면 애들 그냥 팍 밀려나고 또 팍 치면 팍 밀려나고 이래 되죠. 아 그런 느낌. 네, 아예 이펙트 그냥 엄청 일자로 이렇게 해버리면 하려고 한 거 아니죠? 아니 그렇죠. 우리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그렇게 막 얘네야말로 진짜 파괴적이어야 돼. 진짜 자기를 갉아먹으면서 싸우는 거잖아. 속도도 빨라지고 이펙트도 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아예 모션까지 다 다르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쿠키가 주먹 활용하는 연출 같은 부분에서도 전에 피드백이 있어서 휘두르기 이외에도 좀 다양하게 주먹을 활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스킬을 사용을 하면 폭주로 이어지는 뭔가 그런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변신하는 캐릭터는 다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킹덤에서 많이 써봤으니까 다른 걸 해보자 뭔가 이런 피드백 같은 게 있어서 좀 바뀌었죠. 용원 낙인이 발동하거나 한 번에 강력한 피해를 받으면 성류보석 폭주 버프를 얻고 폭주 상태가 됩니다. 몰드도 쿠키는 에피소드 쪽에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고 저희가 에피소드마다 렌더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랑 좀 연계를 잘 시켜서 A 빌드 비스트 이스트 에피소드 13에 대한 방향성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렌더룰로는 성류 보석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스토리 진행도에 따라서 성류 이게 사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몰드도가 주기적으로 광폭화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간중간에 심대한 데미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편도 피해를 주고 상대편 더 큰 피해를 줘버려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성류보석 광폭화가 작동을 해버려가지고 얘는 눈먼 광전사가 돼서 그런 에피소드 환경에서는 이 몰드도 쿠키가 살짝 폭주가 끊이지 않는 그런 걸 조금 의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베놈도 맛 쿠키는요
이번 총력전에서 쿠키 연합군에 막아서는 새 도 쿠키 중에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감정이나 힘보다도 지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서 차분하고 되게 이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건조한 느낌을 좀 살리는 데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너 하나만 처리하면 이젠 정말 끝이야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 하나에 베놈도 쿠키 맛의 모든 서사가 다 들어있다고 느껴졌고 이 대사를 연기할 때 제가 감정이 가장 많이 차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티저에서의 멋있음을 좀 가져오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화살을 다 어떻게 해버리는 그 압도적인 맛이 그 상대의 발사체에 되게 카운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볼 수는 없으려나. 근데 이제 재현님이 이제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형태면은 그 딜러 포지션에서 약간 어느 정도 방어 쪽을 가지고 있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디자인이랑 조금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고호막이라는 가상의 유닛에 꽂히는 연출로 전환할 수 있으면 이게 좀 더 맛이 살 것 같은데 그 연출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펙트 공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보호막 같은 느낌이 살짝 이렇게 나오는 전체를 다 감싸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살짝 여기 뭐가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많이 하는 거. 팍할 때 뭔가 네, 뭔가 띡 이렇게 하면서 흉년낸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보호막. 그 정도로 그냥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베놈 코어가 최대 중첩이 될 경우에 이거를 모두 소모하고 베놈 포스를 발동시키고 베놈 베리어가 같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베놈도에게 가하는 피해가 그 운동력 자기장에 의해서 막히는 형태의 이펙트입니다. 연출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 주실 구워졌을 때부터 늘 아팠어. 네, 이 대사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부서지는 쿠키로 타고나가지고 그 쿠땡다스 같이 그렇고 굉장히 불쌍하달까요. 계속 아프고 힘들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쿠키? 이렇게 약간 여리게 말하고 그런 이렇게 차가운 성격? 이런 어린아이라고 들어가지고 좀 꿀이겠구만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만큼 감정 연기를 되게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일단 pompom도가 귀여운 거를 제일 강조를 했어야 됐고 근데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민첩성이 있는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민첩성보다는 이제 귀여움에 집중해서 어쨌든 피디님 말씀하실 때는 너무 민첩적인보단 귀여운 게 살았으면 좋겠다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같은 음식 이런 느낌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런 눈, 코, 입 달린 그런 애들이. 왠지 귀여워서 나는 그거는. 이게 이제 터지면서 공격하고. 그럼 그거를 그럼 메인으로 가져가고 적지연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하나씩 생성되면서 커지다가 펑 터지는 그냥 아이디어였어. 이상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첩한 거를 이제 스킬적으로나 구현하기 좀 보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스킬 자체가 돌리고 던지는 거라서 민첩이랑 살짝 멀지 않나. 그래도 도는 걸 빠르게 해서 이게 민첩 나머진 귀여움 이런 게 포장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고 던지는 게 이제 도는 게 저희가 3D가 아니니까 앞면 뒷면을 바다다다닥 바꾸는 거죠. 처음은 막 이런저런 빌드업 막 이런 설정들을 늘어놓고 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입니다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B빌드부터는 이야기가 좀 밀도 있게 몰아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텐츠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제일 본격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비스트와 엔션트들의 대립이 되게 강하게 몰아치는 업데이트다 보니까 그걸 좀 표현하기 위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기 추억 콘텐츠 강의 방향성의 시작을 합니다.
운명의 결투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에서는 막 그 라이벌 구도들이 막 계속 막 어떻게 싸우고 뒹굴고 막 하는데 게임 플레이는 사실 지금까지는 1대1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거든요. 일단 비스트의 에인셔트 구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 시즌별로 비스트를 최종 보스로 놓고 덱 고정은 에인셔트로 박아놓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캐릭터들이 이렇게 막 격돌을 하는데 이거를 조명을 안 할 수가 없다. 아, 원래 일기토도 그렇잖아요. 병사들끼리 싸우다가 쫙 갈리고 이제 안 되겠다. 짱들끼리 나서 한판 하자 이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투 쪽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입장할 때 에인션트가 한 명 고정이 돼 있고 2인의 조력자를 처음에 뽑고 시작하고 비스트의 조력자들,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 보스나 비스트 사이드킥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스트랑 싸우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일단 기획 의도는 선택과 관리의 재미를 좀 추가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효과를 챙길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콤보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챙길 것인지 하는 요소를 추가를 했는데요. 키워드 조합으로도 또 추가적인 그 효과가 발동하는 놀이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합 슬롯 여기 3개가 딱 채워지는 순간 조합 레시피에 맞는 키워드가 조합이 돼서 강력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마녀 레이드 9게임부터 먼저 상해 반성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전투에서 기존 비스트 레이드보다 더 위압적이고 연출 중심적 전투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플레이어가 마치 절망적 존재와 맞서는 순간을 체험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상대해 볼 수 없었던 레벨의 적인 거잖아요. 뭐 식별불가니 뭐니 이런 코드네임을 정한 것도 쿠키 레벨에서 가늠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의 전투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여가지고 단순 보스를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에게 도달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전투의 여정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에인션트와 비스트들을 잔뜩 등장시켜서 하는 어떤 내러티브가 강한 형태로 해서 이 도움을 받고 레이드를 깰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내 혼자 힘으로 깰 거야 하면은 진짜 울트라 하드 모드가 되는 거고 유저가 저 솔잼 스테이지를 안 하고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들어왔을 때는 좀 센 거 같아 라고 하고 접근하고 도움 받을래요 하면 이제 이지 모드가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의 에이션트들 그냥 조력자로서의 뭔가 대사라든지 저분들 힘내라 하면서 너네들한테 맡긴다. 조력자 또는 전술 스킬을 빌려준다거나 약간 이 정도로만 하고 내러티브 베이스의 난이도 설계를 하는 조금 더 세련미 있는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대륙 탐험 일지가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강한 반대 부딪혀서 못했던 스펙이에요. 해서 이것도 약간 수건 사업이었다. 모험에서 메인 페이지 구성 레이아웃은 그 이전에 피드백 주신 대로 한 페이지에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에피소드 플레이를 하면은 뭐 수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잔뜩 판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 판을 이렇게 완성하는 느낌의 도감형 컨텐츠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수집물들은 일반 몬스터들은 이제 흔적이라는 아이템을 이렇게 남기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 배경의 특정한 오브젝트나 풍경을 수집한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보상을 수집하는 유물 복원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감이 있는 지역 스테이지 클리어 시에 기본 보상 외에 유물 조각이 낮은 확률로 추가하도록 시키고 그 도감을 복원 캔버스라는 UI에 채워가지고 완전한 유물로 복원시키는 방식입니다. 에피소드를 클리어할 때 한번 쭉 플레이를 하면서 아니면 비스켓 파밍을 하면서 모아진 흔적을 가지고 여기 와서 확인하는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시도해 보는 것도 결국은 그 이야기를 되게 풍성하고 재밌게 즐기게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게임적 장치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에피소드가 게임 플레이의 기본 루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비스트들의 권역들을 지나서 쿠키 일행들이 어둠마녀의 성체를 향하는 형태로 에피소드의 전반적인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섀도우밀크 쿠키와의 격전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제 월드맵에서 다음 지역은 미스틱 플라워 지역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연출 들어가고 있고요. 클리어하면 미스틱 플라워 지역에서 이제 다음 번째 버닝 스파이스 쿠키의 지역 쪽으로
다음에 전장을 좀 포커싱 해주는 연출이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터널 슈가 쪽까지 지역해가지고 전체 월드맵에 이제 주변부를 아우르는 그런 비스트의 권역들이 차례차례 노출되면서 유저들에게 다음번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효과 제공하고 있을 거고요. 피드백 주시거나 조금 다시 보시고 싶은 거 말씀 주시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 진행 자체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진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뭔가 마지막 어떤 그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무대를 정말 열심히 갈고 닦고 있다. 또 어둠 마녀 쿠키의 이 사가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우리의 5년간의 꽤 길었던 프롤로그를 딱 종료를 하고 진짜 더 큰 판에서 한번 더 멋진 이야기들을 해보자. 조금 힘든 건 있지만 뭔가 그런 때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힘들긴 한데 그래도 스스로를 계속 넘어서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쿠키를 각성시켜야 하고 제가 만들었던 쿠키보다 더 화려한 걸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해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닐까. 모션 작업하면서 재밌는 건 역시 캐릭터의 이제 성격을 나타내는 모션들이 제일 귀엽게 나오고 재밌어가지고 너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너무 재밌는데? 아이디어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재밌고 중간에 이제 구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구현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럼 또 재밌고. 전 그냥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쿠키 업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연출은 이펙트분과 아트 원하셀, 사운드마저도 다 요청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폴리싱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분들도 구현해 주셔서 그걸 이제 조립하는 형태로 막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애써서 하고 계셔가지고 뭔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뭐랄까 천장이 딱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뜨겁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상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더 궁금한데? 기대된다. 우리가 그럼 좀 미리 보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분위기구나. 술 아니야? 저는 술 아니야? 할 때 그 경험 되게 좋거든. 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재현님이. 따봉보소. 일하실 때 왜 제가 나오는 거 재밌게? 되게 길었었어. 뭐하는 애들도 바빠요. 멀지 않나. 그래도 나도 불안해. 이건 1기터 컨텐츠 강의 방향. 스이 어떠세요? 뭐라 대답해야 되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 자꾸 하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만남의 관심이